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루터에서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이 A라는 화면에서 B라는 화면으로 화면 이동이 필요한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죠. 이걸 내비게이션 앤 라우팅이라고 하는데요. 명령형 라우팅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위젯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선언적 라우팅 메커니즘은 라우터 위젯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선언적 시스템은 명령형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얼 앱 라우츠라는 속성을 통해서 내비게이터 API를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앱의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터 API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더 쉬워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API가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데요. 두 가지란 건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해요. 내비게이터 1.0이라 그래서 이전에 플루터에서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내비게이터 2.0 API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추가가 되었어요. 요 근래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플루터 이전 버전, 옛날 버전에서 이후 버전에 조금 더 추가된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터 2.0 API가 그럼 1.0 API를 뭐 대체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내비게이터 1.0 API에서 쓰던 몇몇 기능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헬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웹 쪽에 좀 더 가깝게 웹페이지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몇몇 API가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몇몇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플루터에서 기본적인 페이지 간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메인 마이 앱이라 그래서 기본적인 앱이 있는데요. 이거 필요 없고 저희가 이거를 지워버릴 겁니다. 지워버릴 거고 새로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 마이 앱 말고 저희가 스크린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일단 메인 스크린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 메인 스크린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주 간단한데요. 메인 스크린은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가지고 상속을 받았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 앱바 쪽에다가 타이틀에 메인 스크린 넣었고 이미지를 하나 넣고 있어요. 이미지는 인터넷으로부터 받아왔죠. 네트워크로부터. 그리고 디테일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받아왔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려는 거는 메인 스크린에서 뭔가를 클릭을 하면 디테일 스크린으로 가서 그거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건 센터에다 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걸 호출하는 메인 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메인 앱은 매트리얼 앱으로 쌓아서 해당하는 거를 출력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메인은 메인 AP만 호출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항상 메인 AP만 호출하도록.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메인 스크린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디테일 스크린이 가운데 센터 영역에 여기 보시면 센터로 되어 있죠. 자, 센터 영역에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물론 크기는 똑같은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러한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메인 스크린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밑에 표시가 되겠죠. 이 뭐 노트북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올 텐데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화면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내역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두 동일한 이미지를 표시할 때
페이지가 이동하게 할 수 있는지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메인 스크린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디테일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Alt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위젯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위젯을 추가하시고 이 위젯에다가 제스처 디텍터를 추가를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제스처 온 탭 했을 때 내비게이터를 푸시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온 탭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탭이라는 속성을 가지고요.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점 푸시 현재 컨텍스트에서 이동을 할 거예요. 컨텍스트에서 어떤 라우트 주소로 이동을 할지 요거를 직접 여기에서 구현을 해줄 겁니다. 매트리얼 페이지 라우트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빌더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직접 여기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고요. 여기에다가 return const 넣고 디테일 스크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구현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제스처 디텍터를 눌렀을 때 디테일 스크린으로는 이동이 될 거예요. 자, 실제 그렇게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오류가 나왔으니까 오류를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세미콜론을 빼먹었으니까 세미콜론을 넣고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S 하면 릴로딩을 할 테고요. 자, 그때 눌러보시면 이렇게 디테일 스크린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 메인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지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고요. 디테일 스크린에서 기존에 또 바디 센터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센터에서 Alt 엔터를 누르시고 위젯을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이 제스처 디텍터를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온 탭을 추가를 할 거예요. 온 탭. 자, 탭이 눌렸을 때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요. 아까처럼 사용할 텐데 이제 푸시가 아니고 팝을 사용할 겁니다. 자, 푸시와 팝의 차이점은 매뉴얼에서 자세히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팝은 현재 페이지에서 현재 페이지를 팝 내비게이터에서 내보내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에서 푸시하면 하나의 페이지 위에 페이지가 얹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위젯 위에 위젯이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내비게이터 팝을 하면 올라왔던 이 내비게이터를, 그러니까 현재의 위젯을 어딘가로 버려버리고 이전 페이지가 보여지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원한 백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웹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요. 웹은 이전 페이지 위에 페이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동을 하죠. 실제로 이동을 하지만 브라우저 히스토리 상에는 이전 페이지에 대한 내역이 남아요. 내비게이터도 이전 페이지에 대한 내역이 남으면서 가려면 푸시라는 걸 사용해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내비게이터 팝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넣어 가지고요,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동을 하도록 해놓고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컴파일이 됐을 겁니다. 한 리로드가 적용이 됐을 거고요. 그때 디테일 화면을 누르시면 자, 백으로 돌아가죠. 다시 누르면 올라오고 돌아가고 올라오고 돌아가고. 이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약간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밑에 있던 화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플루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위젯이 있어요. 히어로라는 위젯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어로를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단순히 증가를 시키면 이 뒤에 250이 크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400이라고 늘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히어로 애니메이션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이 메인 스크린에서 이미지에서 Alt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위젯을 추가하는데 이것을 히어로 위젯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일드는 그대로 두고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태그를 얘를 이미지 히어로라고 할게요. 자, 이거 복사를 해두고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Alt 엔터 누르고 위젯을 눌러서 히어로 추가를 하고요. 히어로. 자, 그러고 나서 얘는 400으로 늘어나도록 했죠.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메인 스크린을 클릭을 해보면 자, 좀 커졌는데 이 커진 상태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셨어요? 자,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가운데로 오죠.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어요. 자, 비교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이전으로 제가 돌려볼게요. 자, 돌리고 나서 다시 해보면 자,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커지고 단순히 작아지는 형태에서 자, 히어로 위젯, 애니메이션 헬퍼 위젯을 추가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보면 오른쪽으로 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듯한 애니메이션,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애니메이션. 이건 기본적으로 이 히어로 위젯이 스스로 판단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안쪽에 조금 더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비게이트하고 라우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트리얼 페이지 라우트라는 걸 이용해서 내비게이터 푸시를 통해서 특정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저희가 여기 명시해 줬죠.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름 형태로, 그러니까 스트링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어요. 디테일 스크린을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정의해 놓고 이동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미리 라우트 정보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named route라고 해요. 명명된 경로 정도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이 메인 스크린, 디테일 스크린 통해서 처리하던 요 내역을 저희가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named route를 이용하도록 수정을 할 거예요. 매트리얼 앱으로 일단 오셔가지고 이 밑에 이 트랜지션 데모라는 부분을 한번 바꿔보고요. named route 데모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initial
라우트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홈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홈으로 두고요. 라우트 정보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라우트 정보를 자, 기본 내역은 홈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컨텍스트에서 점 스크린 컨스트 메인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컨스트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컨스트를 지우고 이게 컨스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는 안 된다는 거고 여기는 되는지 볼게요. 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 상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라고 해도 되고 저는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디테일이라고 한 다음에 똑같이 위에서와 같이 자, 여기에서 메인 앱이 아니고 메인 스크린이죠.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로 갈 때 두 번째 디테일로 갈 때는 뭐라고 할 거냐면 디테일 스크린. 자, 이렇게 하면 라우트 정보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비게이팅을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메인 스크린에서는 내비게이터 푸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내비게이터 푸시 네임드라고 바꿀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얼 페이지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우고 내비게이터 푸시 네임드라고 바꾸면 됩니다. 푸시 네임드 컨텍스트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뒤쪽에 라우터 네임은 디테일스 DTA 앞에 슬래시 넣고 DTAI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에 세미콜론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됐죠? 네, 이 상태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누르면 이동을 하죠. 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변경된 내역이 뭔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저희가 홈을 뺐죠. 홈을 넣게 되면 홈이 이니셜 라우트인데 저희가 이니셜 라우트에 메인 스크린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홈을 저희가 다시 추가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혹시 런타임 시에 에러가 날 겁니다. 제가 알기론 익셉션이 났을 거예요. 네. 진행해보면 에러가 나고 에러 내역은 보시면 뭐 홈이 널이거나 뭐 라우트 컨테인 키가 뭐일 때 에러가 난다 뭐다 라고 나오는데 이 내역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라우트를 사용할 때는 이니셜 라우트를 사용하게 되면 홈을 이용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 홈이라는 부분을 커멘트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명된 라우트 정보를 가지고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죠. 이제 오늘은 이 페이지 이동 시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수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아규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를 아규먼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단 메인 앱이 있고요. 메인 앱은 지금 매트리얼 앱에 라우트 정보를 넣을 수 있고 온 제너레이트 라우트를 통해서 라우트 정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경로를 선언을 하고요. 저희는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여기에 선언하겠죠. 그리고 메인 스크린 단에서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온프레스에서 뭔가 처리하도록 해놨죠.
하나는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는 아규먼트로부터 인수를 빼오는 거, 스크린에서 인수를 빼오는 거, 익스트랙트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규먼트에 전달을 해서 처리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API를 가지고 이 아규먼트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컨스트럭터에다가 전달을 하고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갖고 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라우트 테이블에 위젯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위젯 or 페이지나 위젯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메인 앱의 빌드 밑에 매트리얼 앱 밑에 라우치 있죠? 여기에다가 등록을 저희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extract라고 저희가 아규먼트 스크린을 밑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하는 아규먼트 스크린에서 라우치 네임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여기 밑에 가보시면 extract 아규먼트의 static const launch name이라고 해서 extract argument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launch name의 pass argum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름을 라우트 경로를 정할 때 extract argument screen.route name을 넣고요. 그 뒤에다가 context를 넣고, 자, 이거에 대한 정의, 이동을 어디로 할지를 정해 주시면 돼요. 뭐 const extract 저희는 argument screen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정해서 하나 만들고, 아래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저 메인 스크린에서 자, extract 할 때 on pressed button, extract에 대한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넣어 볼게요. 일단 내비게이터 통해서 push named 해서, 이건 아마 아래쪽도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자, contex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navigate, push name, context에 context 그대로 놓고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줄을 이동을 해서, 자, route name은 extract route argument string에 route name을 갖고 오셔가지고, 자, 넣어주시고 세미콜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argumen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속성인데, 우리가 스크린 argument라는 클래스를 하나 아래쪽에서 선언을 해놨었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타이틀하고 메시지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extract argument scree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message is extracted in the build method 라고 해서 build method로부터 전달이 되었다 라는 걸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child는 이제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extract argument screen이 어떻게 받아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modal out of context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settings에 argument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스크린 argument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 argument를 통해서 전달된 저 스크린 argument에 this message is extracted in the build method, 저게 이렇게 찍혀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핫 리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리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뭐 어떠한 데이터도 전달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아래쪽 거는 위에 거만 전달이 될 건데, 눌러보면 이렇게 금방 우리가 했던 this message is extracted in the build method가 나오는 거죠. 아래쪽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xtract를 통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스크린 아규먼트는 타이틀 메시지 있는 그냥 클래스예요.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패스 아규먼트 스크린이라는 걸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패스 아규먼트 스트링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트럭터, 컨스트럭터 쪽에다가 타이틀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타이틀 메시지를 그냥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팅스를 통해서 모델 라우츠라는 그 헬퍼 클래스 또는 위젯이겠죠. 위젯을 이용해서 이게 위젯인가? 이거는 그냥 헬퍼 클래스예요. 라우트로부터 상속받은 모델 라우트라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세팅스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왔죠. 이 아규먼트에 이미 저희가 전달을 했어요. 스크린 아규먼트를. 그래서 스크린 아규먼트 형태로 아규먼트를 받아왔어요. 거기에서 타이틀을 찍어주도록 했습니다. 타이틀 메시지를요. 아래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가져오지 않고 그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했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우리가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지. 그래서 아규먼트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수정할 때 그 컨스트럭터를 계속 수정을 해줘야 돼서 이 패스 아규먼트 스크린을 호출하는 또는 얘를 생성하는 다른 위젯에서 다 수정을 해줘야 될 수 있어요. 저희가 타이틀, 메시지, 그리고 만약에 타임이란 걸 더 이쪽에 추가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할 때 컨스트럭터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 패스 아규먼트 스크린을 사용한 그러한 클래스들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extract argument screen을 쓰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네,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취향 차이일 수도 있으나 수정이 더 적게 되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extra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constructor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onGenerateRoute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onGenerateRoute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 그 라우트 경로를 만드는 거를 추가할 거예요. 물론 이 onGenerateRoute가 아니고 위쪽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extract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 경로에다가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을 때 전달한 아규먼트를 가져오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저희는 extract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모델 라우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은 pass argument screen이라는 클래스인데 얘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직접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경로를 대한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과 아규먼트를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각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onGenerateRoute를 통해서도 라우트 경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settings.name이 extract를 했으니까 pass를 해볼게요. pass argument screen route name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이 안에 ax를 가져올 수 있어요. ax는 settings 아규먼트를 가져오는 거죠. 아규먼트 s 얘는 스크린 아규먼트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크린 아규먼트를 갖고 와서 return material page route라고 정의를 해서요.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할게요. 빌더 밑으로 보내고 빌더의 정의 펑션 형태니까요.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중괄호 열어서 return pass argument screen, 그리고 이것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줄로 옮겨가고 이것도 다음 줄로 가져갈게요. 이게 더 보기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세미콜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틀 메시지 부분을 저희가 ax라고 해놓은 애 타이틀과 ax라고 해놓은 이 스크린 아규먼트에 메시지를 넣는 걸로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라우트 정의는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컨트롤 A를 한번 누른 다음에 정렬을 좀 하려면 컨트롤 Alt I를 눌러주시면 몇몇은 정렬이 좀 될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뭔가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어디에서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 메인 스크린의 빌드 밑에 저희가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복사를 해서요. 얘 것과 똑같거든요. extract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게 accept라고 하겠죠.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이쪽은 constructor로부터. 그래서 this message is extracted in 뭐 이거는 이번에는 build 메소드가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냐면 on generate route로부터 route 펑션으로부터 가져왔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또 하나의 데이터 전달 방법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쓰고 나서 아래쪽 거 요 녀석을 클릭하시면 This message is extracted in the on generate route function 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스페이스가 없네요. 컨트롤 S 누르시면 이게 전달이 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리로드를 해도 결과에는 영향 안 주겠죠. 여기에서 다시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스페이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알아봤어요. 위쪽에 보시면 extracted에서 처리했고 아래쪽은 pass 아규먼트의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extract 같은 경우에는 여기 modal route of context setting argument 요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pass argument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or에다가 전달을 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에 대한 정의는 route라는 곳에서 extract 뭐 이렇게 라우트 경로를 기존에 정의하였던 명명된 라우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on generate route를 통해서 settings에 있는 name을 통해 settings로 들어오는 name을 통해서 이 라우트 name을 다시 정리해서 if문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잘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위쪽 내역을 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비게이터에서 데이터를 리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데이터 이동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 스크린에서 B 스크린으로 내비게이터 푸시 또는 푸시 네임드 형태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yes 또는 no를 누르는 버튼이 있고 yes를 누르면 뭐 다음 플로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no를 하면 캔슬이 되겠죠. 근데 이 yes를 눌렀는지 no를 눌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달 다이얼로그에서
yes 또는 no를 선택을 했을 때 해당 페이지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또는 닫히죠. 모달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를 냈을 때 내가 이전에 yes를 눌렀는가 no를 눌렀는가에 따라서 다른 플로우로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루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게요. 자, 내비게이션에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기본적인 내역들을 여기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미리 컴파일을 좀 해놨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앱에서는 그냥 리터닝 데이터라는 타이틀 하나 두었고요. 메인 스크린으로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기존하고 리터닝 데이터 데모를 찍어주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센터에 셀렉션 버튼이라는 걸 뒀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동할 때 내비게이트 앤 디스플레이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건 퓨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싱크 어웨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고요. 퓨처 함수라는 거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역이라는 거고 어웨이스를 대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트의 구문이에요. 그래서 싱크 형태로 뭔가를 넣겠다라고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셀렉션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제 생각에는 여기로 이동을 해서 이 안쪽에 두 개의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 버튼에서 내비게이트 팝 형태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된 데이터를 누군가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스낵바 형태로 만든 요 밑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관련 코딩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셀렉션 버튼의 퓨처 영역을 먼저 채워줘야 할 것 같아요. 퓨처 영역에는 리졸트를 받아올 거예요.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푸시를 하고 나서 팝이 아니고 푸시로 그냥 처리하네요. 푸시를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할 때 컨텍스트를 넘겨주고요. 자, 매트리얼 페이지 아웃를 가지고 빌더에 컨텍스트 넘겨서 페이지 이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셀렉션 화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세미콜론을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퓨처를 통해서 내비게이터 푸시를 처리했어요. 이게 퓨처를 통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블로킹이 되게 되면 이쪽에서 리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저희가 중괄호가 하나 안 닫혀서 그랬어요. 요 녀석. 네, 그래서 중괄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두 개의 버튼으로 되어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원프레스드 되었을 때 무엇을 처리할지 하면 되겠죠. 네. 일단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는 푸시를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하고요. 온프레스드 버튼을 통해서 다음을 처리하게 할 거예요. 자, 이때 저희가 아까 한 리로드를 통해서 빌드가 되었을 테니까 이동을 한번 해보면, 자, 이거 브레이크 포인트 없애버리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yep, nop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처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스낵바에 뭔가 올라온다거나 이전 페이지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내역은 없어요. 지금 그걸 저희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셀렉션 스크린 밑에 on 프레스 뒤에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에다가 팝 했을 때 처리 내역을 넣겠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고요. 내비게이터라는 걸 통해서 팝 할 거고요. 팝 할 때 컨텍스트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실제 값을 넣을 겁니다. yep이라고 해서 보내주겠죠. 네, 여기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yep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복사해서 nope이라고 넣어버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데이터를 다 처리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퓨처에서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뭐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화면에 내역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프린트를 통해서 여기 돌아온 이후에 리졸트를 찍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내역을 찍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확인하세요. 여기 보시면 클리어 하시고 yep 누르시면 nope 누르시면 nope이라고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yep, nope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다시 클리어 하고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는 저희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저는 스낵바를 이용하겠습니다. 스캐폴드 메신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떠한 영역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상위 영역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스낵바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remove current 스낵바를 통해서 current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show 스낵바 컨텐츠에 텍스트 하고요. 리졸트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된 겁니다. 뭔가 릴로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핫 리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뭔가 빠졌대요. 가로가 나 이 세미콜론의 위치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잘못 갔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yep 누르시면 nope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yep 누르시면 나오고요. nope 누르시면 나와요. 네. 밑에 내가 누른 스낵바가 표현이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스낵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턴 값에 대해서 뭘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때 이전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줬고요. 지금은 다음 화면으로부터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올 때 그 화면으로부터 받았던 데이터를 다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여기 전달한 값을 받아오는 형태가 이 푸시의 컨텍스트 이렇게 하고요. 리졸트를 직접 받아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폴더의 스캐폴드 메신저 스낵바에다가 표현을 해줬습니다. 전달하는 방식은 내비게이터 팝을 통해서 뒤쪽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리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confirm이나 cancel, yes나 no 같은 값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버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에 대한 값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내비게이션이나 라우트라는 게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건 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웹에서는 페이지라는 의미로 페이지 이동이 있지만 사실 이러한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아니고 위젯이라고 하잖아요. 네, 스테이트 리스 위젯에서 다른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위젯으로 이동을 하든지 어쨌든 위젯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루터에서 페이지라는 것은 어차피 위젯과 같다라고 위젯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위젯으로의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페이지 이동이 아니더라도 리스트 같은 경우에 리스트에서 디테일 리스트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에 투두스 0, 1, 2, 3, 4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페이지를 보시면 메인 앱에서 list.generate를 통해서 투두스에다가 어떤 값을 넘겼죠. 5개를 만들어라. i는 뭐 to $i 라고 해가지고 이 표현을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해줬고요. 그러면 메인 스크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메인 스크린은 리스트 뷰 빌더라는 걸 가지고 이 todos length 여기 우리가 5라고 보냈죠. 자, 5라고 보낸 이 todos length를 아이템 카운터로 넣고요. 자, 이 todos에 들어있는 각 인덱스에 대한 타이틀을 리스트 타일의 타이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얘를 클릭하면 뭔가 처리하도록 해야겠어요. 이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 그걸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탭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온탭에 지금 구현을 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내비게이터 푸시 이전에 페이지랑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보시면 단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위젯,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위젯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위젯이다 모든 게. 자, 그걸 잊지 않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빌더에 대해서 요거는 잘못됐네요. 빌더 컨텍스트 여기에서 디테일 스크린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리고 to도는 todos 인덱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주시고 저장하면 뭐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세미콜론이 없어서 그렇죠. 세미콜론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럼 데이터를 받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달했냐면 컨텍스트 디테일 스크린에 요 컨스트럭터 영역에다가 보냈죠. 예전에 강의에서 저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컨스트럭터에다가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extract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extract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방법은 뭐냐면 settings argument라는 거에다가 전달을 하고, 저희는 그 argument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라우트 헬퍼를 가지고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리스트 뷰도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방법인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누르면 description to do zero 해서 찍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당연히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으니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모달 라우트를 통해서 extract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를 거거든요. 디테일스 스크린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 저희가 빌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원래 여기 보시면 디테일 스크린에 required to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빌드 바로 밑에 엔터를 누르시고요. 이거 지우고 파이널로 to도라는 걸 만들고요. to도는 모달 라우트 예로부터 가져올 거니까요. of context settings argument as to-do list가 있으니까 클래스가 있으니까 to-do 클래스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do 클래스는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받는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제 메인 스크린도 수정을 해야겠죠. 원래는 메인 스크린에서 디테일 스크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었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고요.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죠. 수정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settings라는 거를 가지고 route settings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argument에다가 todos index를 직접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to-do 객체를 컨스트럭터에다가 바로 넣었는데 이제는 route settings라는 객체를 통해서 settings라는 속성에 전달을 해줬죠. 그러면 저 settings라는 속성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 스크린에 에러가 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하단에서 빌드 영역에서 뭐 파이널 투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상단에서 또 선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녀석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컨트롤 S로 릴로딩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뭐 달라진 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모달 아웃 오브 세팅 아규먼트 통해서 가져온다는 거, 컨스트럭터에다 넣었던 부분을 세팅스 통해서 아규먼트 속성에다가 전달하고 있다는 거, to를 컨스트럭터에다 넣느냐, route settings 클래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눌러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뷰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컨스트럭터에다 넘기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모달 라우트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아래쪽 방법 모달 라우트 오브 세팅스 아규먼트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취향상은
아래쪽 걸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방법을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